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오늘 104편의 영상은 재혼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3가지 대책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101편부터 재혼에 관련한 주제들을 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재혼의 급속한 증가를 통해서 재혼이 새로운 대안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혼하기 전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재혼하기 전에 그 재혼할 사람들의 그 서로의 성격 검사, 심리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도 가끔 있어서 제가 재혼에 관련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의 급속한 증가를 통해서 재혼이 새로운 대안적인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혼자가 따라야 할 사회적인 규범, 그리고 이 사회적인 규범의 어떤 부재가 재혼을 다시 재이혼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통계로 나온 수치인데요. 이혼을 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다시 이혼하는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니 얼마나 재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재혼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편에서도 102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없을 때는 초혼보다도 더 행복한 재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혼에서 실패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지난 편에서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재혼하신 분들의 어떤 그 특성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재혼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3가지 대책을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혼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은요, 또 다른 이혼을 막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혼한 사람들이 이혼으로 가는 확률이 9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근데 그러한 이혼을 막고 재혼을 선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나은 생활의 만족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그 재혼한 그 새로운 가족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을 좀 더 이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해서 이렇게 불행으로 가지 않도록 재혼 가족들을 돕는 그런 어떤 가족 상담이라든가 지지그룹, 또는 요즘에는 재혼 교육도 뭐 곳곳에서 있고요. 또 재혼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재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전환이 있는데, 이걸 한번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혼 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과 재혼 가족을 대상으로 재혼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려주는 이런 재혼 및 재혼 가족에 대한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족관계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재혼 부부의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가족 유형의 장단점, 그리고 갈등 양상을 이렇게 미리 한번 체크해보는, 그래서 건강한 재혼 가족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재혼을 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부분의 재혼자들에게 초혼의 파경 원인이 재혼의 파경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혼에서
있었던 그 이혼한 그 어떤 요인이 재혼을 해서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환상, 첫 번째로 재혼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른 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우연히 이 103편에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은 101편, 102편을 먼저 보시고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재혼자들이 초혼의 파경 원인을 재혼의 파경 원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 결과인데요. 이것은 이혼한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와 재혼에 대한 교육을 절실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혼하기 전에 이혼을 했을 때에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원인 분석과 그 다음에 받았던 많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어떤 상처도 어느 정도 치유를 하고 마음이 좀 평정을 찾았을 때, 그래서 이혼하고 보통 한 2년 후에 재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혼을 하게 되면 단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재혼하는 각각의 가족들과 또 새롭게 형성이 되고, 또 예전에 이혼했을 때의 그 가족들과도 아이들 때문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족 구성원이 형성이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혼한 부부나 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꼭 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재혼 가족이 초혼 가족과 구조나 특성이 아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자녀들은 더 혼란스럽죠. 그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상담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과정에 부부와 더불어서 전 배우자, 그 다음에 조부모, 왜냐하면 이 맞벌이를 하던 부부들은 조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양육한 경우가 많은데, 이혼을 하면서 거기다 맡기거나 아니면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한쪽에서는 남편에게 맡기고 또 새로 결혼하는 남편은 또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복잡하죠. 그러니 아이들은 그 부모 결혼한 당사자들보다 더 갈등하고 더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더 적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 좀 중학교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출해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 부부와 더불어서 전 배우자, 그 다음에 조부모 혹은 다른 중요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협조와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기술도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부부가 서로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그 새로운 그 자녀들의 어떤 그 또 다른 그 환경과 가족에서 느끼는 그런 이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이를 그 어머니가 상담을 맡기셨는데 어머니는 오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오셔야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우리 아이만 상담해 주세요. 좀 이렇게 무책임한 그런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이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어머니는 재혼해서 이 딸을 데리고 재혼을 한 거죠. 그리고 재혼해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이제 낳고, 그때 그 아이는 5학년이고 새로 그 배우자에게서 낳은 그 아들은 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손이 많이 가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 행동을 학교에서 일으켜서 학교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아동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서 이제 저희 상담센터로 이렇게 오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어머니보다도 그러니까 이혼한 그 친부를 어머니의 허락하에 친부를 상담에 개입시켜서 많은 그 상담의 효과를 보았던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 아이의 말은 뭐냐면 집에 가면 어떤 아저씨가 아빠가 앉아 있어야 될 소파에 그 아저씨가 앉아서 엄마하고 막 웃고 그런데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 방문 밖을 나가지를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상담에 임하지 않으셨어요. 참 마음이 아픈데. 근데 다행히도 아빠 되시는 분이 매주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도 나가고 또 그 아이와 놀아주고 또 강아지를 이 아이에게 사줘서 좀 외로움을 달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상담을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안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이가 그 문제 행동이 많이 좋아지고 지금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상담을 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 불쑥 튀어서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하는 그 어머니 마음도 얼마나 많이 그 힘들고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조금만 더 배려해서 그 아이에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재혼 가족을 대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신들이 공유한 문제와 갈등을 표현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지지 그룹을 이렇게 요즘에는 뭐 동호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서로의 그 고통과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서로 또 지혜도 서로 나누고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들이 함께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대처 기술이라든가 또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다든가 또 이런 경우에 상담을 받았더니 아이가 많이 문제 행동이 좀 수정이 되더라라든가 이런 어떤 정보들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서로 이렇게 정보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타인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혼을 하고 외로워서 쉽게 또 재혼을 하는 경우.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시 그 이혼과 불행으로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달려가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외로워서 결혼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근데 그 결혼이 또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재혼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인식에 전환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면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재혼은 흉이 아니고 이혼도 흉이 아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혼하고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재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이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들이 생기면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부모로서 그렇습니다. 재혼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형성되지 못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을 양성시키고 또 재혼 가족의 긍정적 발전을 저해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많이 이게 재혼이 흉이 아니죠. 지금은 이혼도 흉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한 사람 건너 이혼하고 또 두세 사람 건너 재혼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은 이것이 어떤 흉이 아니라 결혼도 선택이고 이혼도 선택이고 재혼도 선택이다.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한다면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이혼을 했기에 재혼을 하는 거니까 이혼의 증가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부부간의 경제적 의존도의 어떤 약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이혼하는 분이 또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성 역할 변화에 대한 남녀 간의 수용의 차이, 그 다음에 친족 문제, 그 다음에 뭐 자녀 수, 자녀가 옛날과 다르게 뭐 한 집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런데 두 집이 합치면 세, 네 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혼하신 분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그 다음에 시댁과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와 사회적 편견이죠. 이러한 많은 그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재혼을 하니까 재혼하기 전에 꼭 준비를 하고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